네, 안녕하세요. 땅짚고 직톡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장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파트로 부자들의 선견지명 투자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투자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파트입니다. 파트 3에 부자들의 선견지명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그 네 가지 소주제로 해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라. 간혹 가다가 우리가 숲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약간 거시경제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동산, 아무리 좋은 주택을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 받쳐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더 앞으로 커질 수 있는지 또는 시장이 더 상승장을 갈 수 있는지를 보면서 해야지, 반대로 시장은 위축되고 있고 하락장을 예고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개별 부동산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쉽사리 그걸 먼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거든요. 먼저 거시적인 환경을 보고 나무를 보라. 그리고 나서 미시적인 개별적인 부동산의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지역적으로 개별 부동산 내지는 여기서 말하는 나무라고 하는 개별 부동산, 그 부동산에만 이렇게 꽂혀 있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부동산을 사더라도 상당 기간 시장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는 더 나빠진다면 아주 고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비슷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부자들의 하나의 그 투자 방법, 백전백승 투자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와 연결돼서 수익률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수익률이라는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함정, 노지는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은 가장 많이 일반인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게 뭐냐? 과장된 광고, 분양 광고 이런 거에 되면 어느 무슨 분양용 호텔에다가 수익률 12%, 15% 줄 테니까 이걸 사십시오. 또는 어느 상가를 분양하면 당신은 뭐 10%, 8%, 7%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빌라를 사면은 많은 수익을 내서 되팔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제가 보기에는 99%, 99.999%가 다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정말 그런 좋은 부동산이면은 이렇게 광고를 안 하고 그네들이 투자해서 부자가 됐겠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 가지 배경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서 마케팅하는 경우에 매물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적정 임대료가 나오는지 또는 적정 시세인지를 반드시 조사하고 나서 그 매물을 구입해야 됩니다. 왜? 구입할 때 파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높은 수익률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정부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답니다. 지금의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부 정책이 투기를 하지 말라는 방법, 투자를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이게 또 이 정부 정책도 계속 주기를 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정부 정책에 이러한 시장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 매입에 좀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 잡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은 정부에서 오히려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를 때로는 투기로 생각하고 좀 더 이렇게 제약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재건축, 서울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최근에 그런데요.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최근에는 여기에 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 정책적으로 볼 때 재건축, 강남 재건축 같이 서울의 비싼 고급 아파트들이 투자의 수단,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규제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장의 정부 정책에 역행해서 굳이 지금 타이밍이 아닌데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에 맞춰서 거기에 투자의 방법,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거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화, 우리 미국의 그 영화, 할리우드 영화 중에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이 영화가
어떤 시사점을 주자면 이 영화는 바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왔는데요. 그 직전에 바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서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그 사태의 배경으로 한 영화 바로 영화 빅쇼트인데요. 이 영화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이 과도한 대출을 통해서 과거에 미국이 2000년대 초반에 여러 가지 그 경기 9.11 테러 사건도 나고 여러 가지 안 좋아지면서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주택을 많이 대출을 통해서 매입을 권장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심지어는 그 이금융권까지 미국은 이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금융까지 가면서 집에 대한 가격이 시세의 100%까지도 부동산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수년 뒤에 발생한 거거든요. 왜? 금리를 잔섭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부실화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과도한 그 부동산 투자 열풍 내지는 그런 주택 시장에서 여기 반영이 됐겠지만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특히 그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 그런 거는 위험하다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반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은 나름대로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되고 또 경제에 돌아가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한번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